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고요. 토론토에서 1년가량 보냈습니다. 지금 뭐 질문지에 보면 호주랑 캐나다랑 갔다 오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2006년도에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정도 밖에 나갔다 생활을 들어왔고요. 지금 맡은 게 어학연수랑 지금 여행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15분가량 받았는데 솔직히 제가 PPT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차피 Q&A 부분에 지금 내주신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어학연수랑 여행을 제가 맡게 됐냐면 제가 호주랑 캐나다에 나가서 유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각각 1년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라든지 여행을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참 내용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영어 실력입니다. 지금 여기 다 계신 분들 저랑 동년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많아봤자 한 4살, 5살? 아직 저는 또 어학을 많이 부족해서 좀 더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어학 설명을 하자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또 PPT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보통 영어 때문에 지금 직업을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영어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직업을 만든다 생각하시는데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를 변명을 아마 거의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겠다.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보통들 워킹홀리데이 들어가시는 분들 어학이 충분치 않은데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학이 충분한데 일을 못 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차이는 제가 볼 때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큼 자기가 영어를 잘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센스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정말 네이티브랑 대화를 생활하는 분들도 일자리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있는데 여행 갈 정도의 실력이 있고 어학을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약간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학연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세요? 대부분이 어학연수를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 질문 보면은 추천 어학원은 어디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참 솔깃합니다. 유학원 다니시는 분들 상담할 때 일단 비싼 데 부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길게들 생각을 합니다. 어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나는 한 6개월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고객이라고 해야겠죠. 오늘 하나 또 잡았다. 6개월 동안 다니면 많이 늡니다. 하지만 과연 추천 어학원이 자기한테 맞는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영어 실력이 한국에서 이 정도다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말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기초 영어반을 6개월씩 끊는다. 정말 나중에 욕하십니다. 저 컨설턴트가 왜 6개월 동안 나를 여기 보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할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생분들이 있으신데 학교에서 듣는 영어 수업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 하시는 영어만 하시면 웬만한 어학원 가셔서 영어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듣기 말하기 잘하느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행을 제가 팁으로 살짝 드리면 저는 여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토론토에만 1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토론토로 여행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토론토에 있는 곳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후기를 좀 적은 게 있습니다. 토론토라는 곳에 있는 곳 중에 아까 소개했듯이 CN타워라든지 나야가라든지 정말 좋은 곳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곳을 안 가고 오히려 이제 그쪽 직접 관광청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는데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너희들이 직접 하는 여행지는 어디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물론 캐나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니까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여행 부분에 있어서 팁은 어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여행을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여행을 하신다면 경제적 상황을 꼭 생각하십시오.
저처럼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꿈도 못 꾸고요. 자기의 계획이 여행이다. 뭐 캐나다를 전적을 다 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경제적으로 계획을 꼭 짜십시오. 물론 살면서 무전여행 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가방 하나만 펼쳐내고 나는 지하철역에서 자도 된다. 난 여행만 하면 된다. 이런 분들 저 정말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행 팁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위험 요인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어떤 게 위험합니까? 나가면 다 위험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가 긴장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나가면 천국입니다. 캐나다는 10시 이후에 나가면 깜깜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한국만큼 안전하다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라는 곳은 문화적으로 보통 11시면 잠들고요. 한 4시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화 자체가 왜 그렇게 되냐면 캐나다라는 나라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죠? 국가적으로 약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국가의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술에 대한 통제를 한국에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캐나다를 가시면 2시 이후에 술을 안 팝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행지를 가더라도 술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시 이후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근데 가끔 편의점에서 몰래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술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 국가에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술을 판매하는 곳 자체도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실 때 나는 피곤하니까 한 잔 먹고 자야겠어. 이런 생각 좀 일찍 하십시오. 아침부터 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여행은 좀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게 떴네요. 어학연수기간 사전조사 선택 기준. 지금 여기서 교과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 경력으로 유학은 한 3년 차인데요. 저도 아직 저걸 다 몰라요. 왜 그러냐? 제너럴 잉글리시, 보통 얘기하는 일반 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 프로그램들이고요. 비즈니스 잉글리시, 그냥 토익을 가르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영어에다가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는 거고요. IT 잉글리시는 만드는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렇게 국가과정이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영어 선생님 생각하시는 분들이 테스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성인을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IELTS가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연방국가 쪽에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나라에는 보통 요즘은 토익보다는 이제 토플을 많이들 보죠. 토플을 영연방국가에 가면 인정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 이쪽에서는 IELTS 점수를 좀 더 많이 보고요. 캠브리지 이거는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을 가려면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영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대학교로 갈 수 있고 대학원을 갈 수 있고 박사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영어를 잘하는 거를 봤을 때 캠브리지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박사과정 가기 위해서 저거를 이제 이술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 어학원이나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학원에 방문하세요. 네, 여기서 제가 약간 팁을 또 드리면 유학원 가셔서 자기가 필요한 걸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세요. 모르시고 가시면 상담 내용 굉장히 길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시간 낭비할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교과과정 중에 하나 저는 제너럴 잉글리시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제가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아마 친절하게 설명들 해주실 거고요. 한국 유학원이 비용이 세냐 현지 유학원이 세냐 그거는 어딜 가서 어떤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신다면 현지 유학원이 쌉니다. 하지만 왜 한국 유학원들이 잘 될까? 그 이유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생각이 저는 좀 클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갔는데 집은 어떻게 해결할까? 갔는데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까? 내 집은 누가 들어주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원이 좀 더 서비스 비용이 첨가되는 거고요. 현지 유학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셔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가서 생활하는 걸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을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싸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뭐 자기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이제 5분이 남았는데 제가 Q&A 시간에 얘기를 할 거를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학에 관련돼서 자기가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5분 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학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 나는 뭐 어학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얘기 주시면 제 경험을 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없으시면 제가 여기 있는 뒤쪽에 있는 분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햇설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하나의 코스로 돼갖고 그걸 이수하게 되면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저희가 그냥 수업에 참여해갖고 듣고 할 때는 그런 이거는 좀 집중적인 부분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테스트에도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 과정을 마쳐야지 나오는 정규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걸 이제 2년을 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디플로마 과정이라는 게 1년짜리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드리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과정이 또 있고요. 3개월 과정도 있고요. 8주 과정도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뭐냐? 학원에서 줬냐? 캐나다 정부에서 줬냐? 아니면 북미권 자체 내에서 인증을 하는 거냐?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1년짜리 정도 들으면 영어 교사를 할 수 있다는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마 테스트 관련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규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잘 아시는 거라서 혹시 12주짜리 테스트를 이수하면 괜찮다. 그런 경우에는 그 주에서 인증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는 각각의 주가 있는데 그 주에서 인정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그 테스트로 인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어떤 걸 들으실지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제가 다른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제가 볼 때는 이력서에 넣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그 캐나다 현지인들도 그 과정을 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 캐나디언 친구가 12주를 수업을 듣고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떨어졌니? 그랬더니 그게 캐나다 현지인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어느 정도 가르쳤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이나 인증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시간에서 저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